새벽 5시 12사단 27대대 취사장에 가장 먼저 불이 켜졌습니다. 김진우 일병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복도를 걸으며 취사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21살 청년의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주방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만큼은 10년 경력의 조리사처럼 단단했습니다. 취사장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스테인레스 냄새와 어젯밤 설거지한 식기들의 촉촉한 기운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작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집 주방과 달랐지만 그래도 부엌은 부엌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드는 순간만큼은 그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증조할아버지처럼 한 명의 요리사였습니다. 진우야, 쌀 씻어. 선임인 최상훈 상병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쌀포대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은 흰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였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대로라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식단이었지만 진우의 손을 거치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쌀을 7번 씻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가 아니라 정확히 7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횟수였습니다. 쌀은 7번 씻어야 쌀의 정성이 밥에 깃든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뒤편 5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진미옥 국밥은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일군 가게였습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 뼈 하나로 시작한 국밥 한 그릇이 지금은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쌀알 사이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이물질을 골라냈습니다. 군대 쌀은 품질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윤기가 흐르는 햅쌀이 들어왔고 어떤 날은 색이 누렇게 바랜 묵은 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꼼꼼히 씻고 물 조절을 달리하고 불세기를 미세하게 바꾸었습니다. 야, 김진우. 너 그렇게 정성 들여봤자 누가 알아줘? 같은 기수인 박민수 일병이 옆에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입대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평범한 청년이었고 취사병이 된 것도 그저 운이 없어서였습니다.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다. 진우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먹는 사람이 맛있으면 되는 거다. 에이, 무슨 소리야. 어차피 여기 밥맛은 다 똑같아. 식당 나가서 짬밥 냄새만 맡아도 입맛 떨어진다니까. 민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대 식사를 맛있다고 하는 병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메뉴는 주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영양사가 계산한 칼로리도 충분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밥은 텁텁하고 국은 싱거웠으며 반찬은 맛없진 않지만 맛있지도 않았습니다. 진우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썼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멸치를 조금 더 오래 우려냈고 김치를 볶을 때는 참기름 한 방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재료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 그것이 진우가 아버지에게 배운 요리였습니다. 진우야, 이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문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할머니는 진우를 주방 한가운데 세워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손님한테 가기 전에 먼저 하늘한테 간다. 정성 없는 음식은 하늘이 먼저 알고 손님도 나중에 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 그해 겨울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밥집 주방을 지키시던 분이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주방 한쪽에 작은 사진을 붙여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은
부산 진미옥 국밥 주방 벽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상병님, 밥 다 됐습니다. 진우가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최상훈 상병이 다가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 오늘 괜찮네. 상병의 짧은 칭찬에 진우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좋다는 말은 귀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진우는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순간 미세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두부가 예상보다 물렁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지만 포장지 안쪽으로 물기가 조금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두부를 코앞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직 상하진 않았지만 신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두부는 집 가게였다면 절대 손님상에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긴 군대였고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이상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끓여서 쓰자. 진우는 두부를 작은 조각으로 썰어 찌개에 일찍 넣었습니다. 오래 끓이면 식감은 떨어지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병사들이 줄지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진우는 국자를 들고 된장찌개를 퍼주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은 대체로 무덤덤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고 어떤 병사는 그냥 식판을 들고 갔습니다. 진우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 억지로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그의 머릿속에는 200명 병사들의 입맛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괜찮네요. 한 병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오전 11시, 진우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사장 뒤편 작은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진우는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오후 1시 점심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최상훈 상병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보급 창고 가서 저녁 식자재 받아와. 알겠습니다. 진우는 손수레를 끌고 취사장에서 200m 떨어진 보급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11월 초순이었지만 아직 날씨는 선선한 편이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보급 창고는 부대 후방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고 안은 각종 식자재 상자들로 빼곡했습니다. 쌀,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부대 200명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왔어? 창고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수가 보급관 박철민 중사였습니다. 35살 중사 계급장을 단지. 3년째인 그는 부대에서 식자재와 각종 물자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어깨가 넓었고 얼굴은 둥글었으며 눈은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입가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저녁 식자재 받으러 왔습니다. 진우가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박 중사는 대충 손을 올려 답례를 하고는 클립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뭐 나가는 거더라?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아, 맞다. 돼지고기. 박 중사는 클립보드에 장부를 펼쳐 손가락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장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식자재 품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10kg. 여기 있다.
그는 냉동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 중사가 냉동고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안쪽에서 투명한 비닐에 쌓인 고기 덩어리 2개를 꺼내 손수레에 던져 놓았습니다. 자, 가져가. 진우는 손수레 위에 고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미세한 위화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닐 포장 너머로 보이는 고기의 색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국내산 냉장 삼겹살이라면 선홍빛에 가까운 붉은색을 띠어야 하는데 이 고기는 탁하고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진우는 고기 한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부터 달랐습니다. 냉장육이라면 적당히 말랑한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돌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냉동육이었습니다. 비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포장지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냉동 돼지고기, 원산지 칠레산, 부위 뒷다리살. 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장부에는 분명 국내산 냉장 삼겹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칠레산 냉동 뒷다리살이었습니다. 원산지도 다르고 냉장과 냉동도 다르고 부위도 달랐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박 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중사는 창고 안쪽에서 다른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왜? 장부에는 국내산 냉장 삼겹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냉동 뒷다리살인 것 같습니다. 진우의 말에 박 중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뭔 소리야? 여기 라벨을 보면 칠레산 냉동 뒷다리살이라고. 야, 그거 업체에서 라벨 잘못 붙인 거야. 원래 국내산 맞아. 박 중사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고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라벨이 잘못 붙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과 냉동의 차이는 라벨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기는 명백히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사님, 이건 냉동 상태입니다. 장부에는 냉장이라고. 아씨. 그러니까 업체에서 냉장으로 보냈는데 여기 냉동고에 넣어놨으니까 얼은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박 중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냉장육을 냉동고에 넣으면 얼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고기의 세포가 파괴되어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냉장육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얼려면 최소 며칠은 걸렸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진우가 보기에 이 고기는 애초에 냉동 상태로 수입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기의 색깔, 지방의 분포, 표면의 상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10년 넘게 고기를 다뤄온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중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박 중사가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눈이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보급관인 내가 잘못 줬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나보다 고기를 더 잘 알아? 박 중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진우는 움찔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집에서 국밥집을. 국밥집? 아, 국밥집 아들이구나. 그래서 고기 좀 만져봤다고 전문가인 줄 아나? 박 중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 김진우. 짬도 안 되는 놈이 여기서 뭘 안다고 지랄이야? 장부에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국내산인 거야. 내가 10년 넘게 보급이라는데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따지고 있어? 박 중사의 목소리는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고기나 들고 가. 그리고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재료 탓하지 말고 내 실력이나 늘려. 알았어? 알겠습니다. 진우는 손수레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중사는 다시 상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그리고 박 중사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 괜히 부대 분위기만 안 좋아져. 너도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입 조심해.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취사장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고기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은 표면, 탁한 색깔, 불규칙한 지방 분포. 이건 절대 국내산 냉장 삼겹살이 아니었습니다. 왜 장부와 실물이 다를까?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실수일까? 업체의 착오? 아니면 설마.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지만 진우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그것도 병사들이 먹을 식자재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할 리 없었습니다. 취사장에 도착했을 때 최상훈 상병이 물었습니다. 받아왔어? 예. 뭐야,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우는 고기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박민수 일병이 다가왔습니다. 오, 오늘 돼지고기네. 오랜만이다. 민수가 비닐을 뜯으려 하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고기 좀 이상하지 않아? 응? 뭐가? 색깔 좀 봐. 그리고 냄새도. 민수는 고기를 대충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고기는 고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분명. 야, 김진우. 최상훈 상병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준비해. 저녁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알겠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더 있었지만 이미 박 중사에게 한 번 찍힌 마당에 여기서 또 말썽을 일으킬 순 없었습니다. 고기를 해동하는 동안 진우는 계속 고기를 관찰했습니다. 해동이 되면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삼겹살이 아니라 뒷다리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은 비계와 살코기가 층층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살코기가 대부분이고 비계는 한쪽에 뭉쳐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문제였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 특유의 고소한 향이 아니라 묘하게 비린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고기를 볶을 때도 차이가 났습니다. 질 좋은 고기는 볶으면 육즙이 살아있고 탄력이 있는데 이 고기는 금방 질겨지고 퍽퍽해졌습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조직이 망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걸 병사들한테 먹일 순 없는데 진우는 양념을 더 넣고 끓이는 시간을 조절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재료 자체의 한계는 기술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배식 시간. 병사들이 줄지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김치찌개를 퍼주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늘 고기가 들어갔네.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기대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진우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잔반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따라 김치찌개 잔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맛이 없어서 남긴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잔반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우는 오래도록 잔반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활관 2층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본 그 고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탁한 색깔, 냉동된 표면, 라벨에 적힌 칠레산 뒷다리살이라는 글자. 장부와 실물이 다르다. 이 사실은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코 고는 민수를 흘끗 보고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 일기라도 써. 마음이 조금 나아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진우는 지금껏 이 노트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쓸 만큼 감상적인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우는 생활관 복도 끝 비상등 아래에 앉았습니다. 희미한 붉은 빛이 노트를 비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돼지고기 김치찌개. 진우는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장부 기록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10kg. 실제 입고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뒷다리살 추정 10kg. 색상 탁함. 냉동 상태. 조리 시 육질 퍽퍽함. 비린내 있음. 잔반량 평소의 약 2배. 글을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진우는 노트를 덮고 사물함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 취사장으로 향하기 전 그는 보급창고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 주차장에 박 중사의 차가 보였습니다. 은색 수입차였습니다. 중사 월급으로 타기엔 꽤 비싼 차였습니다. 취사장에서 진우는 오늘 들어올 식자재 목록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메뉴판과 장부를 대조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이었고 장부에는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목살 8k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진우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보급창고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박 중사 대신 보급계 선임이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육볶음 재료 받으러 왔습니다. 잠깐만. 선임이 냉동고를 열고 고기를 꺼냈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포장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라벨에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의 국내산 냉장 목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응. 장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사는 클립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 국내산 냉장 목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달랐습니다. 근데 라벨이. 그거. 중사님이 라벨은 신경 쓰지 말래. 어차피 똑같은 거래. 병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 만큼 알았습니다. 취사장으로 돌아와 진우는 고기를 해동했습니다. 역시나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냉동과 해동을 여러 번 반복한 듯 고기 표면에 얼음 결정이 박혀 있었고 해동하자 핏물이 과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 제육볶음을 먹던 한 병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즐겨? 옆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군대밥이 다 그렇지 뭐.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군대밥이 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재료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제육볶음.
장부 기록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목살 8kg. 실제 입고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살 추정 8kg. 얼음 결정 다수. 핏물 과다. 조리 시 심하게 질김. 병사들 불만 표출.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은 물론이고 다른 식자재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된장찌개. 장부 국내산 두부 20모. 실제 중국산 두부로 추정. 품질 저하. 11월 12일 일요일. 불고기. 장부 국내산 냉장 소고기 불고기용 5kg. 실제 호주산 냉동 소고기. 해동 상태 불량. 11월 15일 수요일. 삼겹살 구이. 장부 국내산 냉장 고기 특등급 12kg. 실제 칠레산 냉동 고기 추정 등회 등급. 지방 변색.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진우의 눈은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보급 창고를 오갈 때마다 박 중사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박 중사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늦은 시간에 자신의 차에 무언가를 싣고 부대를 나갔습니다. 트렁크에 뭔가 큰 박스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혼자였습니다. 최상훈 상병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상병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 진우야. 너 요즘 왜 그래? 계속 뭔가 확인하고.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저녁이나 빨리 하자. 상병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에게도 말해보았습니다. 민수야 있잖아. 내가 요즘 식자재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응? 왜? 장부랑 실제로 들어오는 게 다른 것 같아서. 그래.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우리가 만드는 밥이잖아. 에이, 그냥 주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 너 진짜 성격이 왜 그렇게 깐깐해?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11월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노트는 이제 반 이상 채워졌습니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장부와 실물의 차이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 중사가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김진우. 예. 너 요즘 보급 창고 자주 온다며? 진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식자재 받으러 올 때만 옵니다. 그래.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 내일이나 잘해. 알겠습니다. 박 중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들켰나? 아니었습니다. 들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 중사는 분명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진우는 사물함을 열고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안전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속옷 사이 맨 밑바닥에 조금만 더.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록하면 분명한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장님께 아니면 대대장님께. 하지만 그 누군가가 정말 들어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일병이었고 박 중사는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중사였습니다. 누구 말을 더 믿을까요? 그날 밤도 진우는 기록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닭볶음탕.
장부 국내산 생닭 20마리, 실제 냉동 닭 20마리, 원산지 불명. 냄새 미세하게 이상. 노트를 덮으며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0명의 병사들이 매일 그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박철민 중사가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장난이었습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진우는 노트를 사물함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쓸모 있는 날이 올까요? 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그날은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흰 쌀밥에 미역국, 계란찜, 멸치볶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기가 들어가는 날은 아니었지만 취사병들은 여느 때처럼 각자 맡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최상훈 상병이 밥과 국을 담당했고 박민수 일병은 멸치볶음을, 진우는 계란찜을 맡았습니다. 대대 전체 400명이 먹을 계란찜이었기에 양이 많았습니다. 계란 200개가 필요했습니다. 보급 창고에서 받아온 계란을 확인하던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계란 박스 한쪽에 붙은 라벨의 유통기한이 이상했습니다. 오늘이 11월 28일인데 유통기한은 11월 29일이었습니다. 내일까지였습니다. 하루 남았네. 최상훈 상병이 다가왔습니다. 뭐해? 계란 상태 좀 확인하려 했습니다. 유통기한? 남았어? 내일까지입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쓰지 뭐. 상병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이상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쪘습니다.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식판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1중대, 2중대, 3중대, 본부중대. 대대 전체가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계란찜 맛있어 보이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전 10시 반경, 취사장에 급히 뛰어온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아, 취사병들, 큰일 났어.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 중대에서 배 아프다고 의무대 가는 애들 엄청 많아. 토하는 애들도 있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상훈 상병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까지 50명 넘게. 계속 늘어나는 중이래. 대대 의무대 난리 났어. 뭐? 취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박민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야, 이거 식중독 아니야? 식중독?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중독.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를 떠올렸습니다. 밥, 미역국, 계란찜, 멸치볶음. 그 중에서 가장 의심되는 것은 계란. 유통기한 하루 전이었던 계란. 진우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전 11시 대대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사병 전원 즉시 집합. 진우와 최상훈 상병, 박민수, 그리고 다른 취사병 4명까지 총 7명이 취사장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대대 작전가장, 그리고 박철민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충성? 최상훈 상병이 구령을 붙였습니다.
취사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김영훈 중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금 상황 알지? 예. 대대 전체에서 100명 가까이 식중독 증상 보이고 있어. 의무대 포화 상태고 사단 의무대까지 이송 중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중대장의 목소리가 취사장 앞을 울렸습니다. 취사병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 뭐 나갔어? 최상훈 상병이 대답했습니다. 밥, 미역국, 계란찜, 멸치볶음입니다. 계란찜? 중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늘 계란찜 누가 만들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중대장의 시선이 진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만들 때 계란 유통기한 확인했어? 진우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까지였습니다. 내일까지? 그러면 충분히 익혔어? 예. 평소보다 더 오래 쪘습니다. 그런데 왜 100명이 토하고 있어? 중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박철민 중사가 나섰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보급 담당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해보세요. 보급된 계란은 모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중사가 클립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대장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면 유통기한 12월 5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월 5일? 아니었습니다. 분명 11월 29일이었습니다. 중사님, 그건 넌 닥쳐. 박 중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문제는 보관이나 조리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란을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익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우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했고 충분히 익혔습니다. 그럼 왜 식중독이 났어? 박 중사가 반문했습니다. 그건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란 박스의 라벨을 확인한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박스는 이미 버렸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 중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일병은 평소에도 식자재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저한테 와서 고기 품질이 안 좋다, 장부가 틀렸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중대장이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예, 하지만 그건 실제로. 실제로 뭐? 내가 재료 탓만 하고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박 중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상훈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희가 다 같이 준비했는데. 나도 안다. 하지만 계란찌개는 김진우 일병이 담당했잖아. 의무대 예비 검사 결과도 계란이 원인으로 추정된대. 상병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대대장님께 보고 올라갔습니다. 조사단 내려올 겁니다. 중대장이 취사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들 전원 당분간 취사 업무 제한이다. 특히 김진우 일병, 넌 조리에서 완전히 배제다. 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 중대장님, 명령이야. 중대장이 돌아서며 박 중사를 불렀습니다. 박 중사, 장부 정리 잘해놔. 조사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박 중사는 나가기 전 진우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떠나고 취사병들만 남았습니다. 동료들이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동정도 비난도 아닌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해산.
최상훈 상병이 말했습니다. 취사병들이 흩어졌습니다. 박민수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아니, 괜찮을 리가 없잖아. 너 큰일 났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무대 검사 결과 환자들은 살모넬라균 식중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계란이었습니다. 최종 환자 수는 98명이었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진우는 중대 행정반으로 호출되었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진우 일병.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명령이다. 징계위원회. 식자재 관리 소홀 및 조리 부주의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건. 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피징계자 김진우 일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계란을 보급한 것은 박철민 중사였고 그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조리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계란 박스는 버려졌고 장부에는 유통기한 12월 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중사가 바꿔놓은 것이 분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노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밤마다 기록한 그 노트, 장부와 실물의 차이, 빼돌려진 식자재들, 박 중사의 수상한 행적. 하지만 이 노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일병의 기록을 누가 믿어줄까요? 10년 경력의 중사를 두고 진우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7일 국내산 냉장 삼겹살 칠레산 냉동 뒷다리살. 11월 8일 국내산 냉장 목살 미국산 냉동 앞다리살. 11월 10일 국내산 두부 중국산 두부. 수십 건의 기록.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기록. 진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3일 후면 징계위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창에 갈지도 몰랐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산 진미옥 국밥의 주방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과 싸우려 했지만 자신은 너무 약했습니다. 일병이었고 증거도 없었고 아무도 편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오래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저녁, 진우는 생활관 앞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직후라 전화기 앞에는 이미 서너 명의 병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맨 뒤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카드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앞에서 전화하던 병사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진우는 전화카드를 넣고 집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진미옥 국밥입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진우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병사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수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부대에서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식중독이야.
100명 가까이 병원 갔고 내가 만든 음식 때문이래.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야.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엄마 나 징계위원회 간대.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전의 계란, 박철민 중사의 장부 조작, 3주 동안 기록해온 식자재 비리,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씌워진 것. 엄마,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일 엄마가 갈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뒤에 있던 선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부대 정문 옆 면회소였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인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실내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진우가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김순희 여사는 하얀 머리카락이 조금씩 섞인 단발머리에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진우야, 엄마,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그나저나 내가 기록했다던 게 그거니?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원본은 생활관 사물함 깊숙이 숨겨두고 주요 내용을 베껴 적은 수첩이었습니다. 응, 이게 내가 3주 동안 매일 밤 적은 거야. 진우는 수첩을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받아 아래에서 몰래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1월 7일 장부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10kg, 실물 칠레산 냉동 뒷다리살. 11월 8일 장부 국내산 냉장 목살 8kg, 실물 미국산 냉동 앞다리살. 11월 10일 장부 국내산 두부 20모, 실물 중국산 두부 추정. 수십 건이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이걸 윗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어? 못했어. 내가 일병인데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박 중사님은 10년 넘게 보급 일하신 분이야. 그럼 이 기록을 징계위원회에서 내면 되잖아. 소용없어. 이건 내가 쓴 글일 뿐이야. 증거가 안 돼. 계란 박스도 버렸고 장부는 이미 바뀌었고 어머니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가져가도 돼? 응. 어머니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할머니 말씀을 기억하는구나. 응?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적어둬야 한다고 생각했어. 잘했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며칠간의 외로움을 녹여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우야. 응. 여기가 어디 부대라고 했지? 보병 27대대. 12사단. 12사단. 어머니가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듯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뭔가 해볼게. 무슨 말이야? 일단 넌 징계위원회 가서 당당하게 내 할 말 다 해. 알았지? 응. 그리고 이거 명심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다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도 울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뭔가 해볼게. 엄마, 갔다 올게. 힘내, 우리 아들. 오후 5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김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들이 건넨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빼곡한 기록들, 진우가 매일 밤 적은 증거들, 그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사단, 수첩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문득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12사단 사단장.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육군 12사단장 이연준 소장 취임.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연준. 그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연준 소장이 육군 12사단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이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연준, 부산 출신, 나이도 맞고 순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력, 학력, 출신 지역,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남자?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오후의 무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김순이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생후 1년 된 진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진미옥 국밥 식자재를 사기 위해 시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유모차를 밀며 남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강도야. 순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에서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젊은 부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은 아내를 등 뒤로 감추며 강도와 대치하고 있었지만 그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칼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젊은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두 멀찍이 물러서 있었습니다. 칼을 든 강도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안 돼. 순이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철수는 이미 강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50년 국밥집을 지켜온 사내의 몸은 단단했습니다. 철수는 강도의 팔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나 이 새끼야. 강도가 발버둥쳤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철수의 어깨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강도를 붙잡았습니다. 순이는 유모차를 끌고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남편이 비틀거리며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아내, 갓 결혼한 듯한 여성도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친 곳은 괜찮아요? 철수가 청년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깊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아저씨가, 어깨가, 이 정도야 뭐. 철수는 웃었지만 어깨에서 흐르는 피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순이가 급히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진우는 유모차 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강도는 끌려갔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청년도 함께 실려갔습니다. 순이는 진우를 안고 앰뷸런스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청년 부부가 철수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의 품에서 잠든 진우를 보며 청년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13개월이요. 이름이 뭐예요? 진우예요. 청년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육군 소위고요. 이쪽은 제 아내 박지영이에요. 저는 김철수예요. 자갈치 시장 뒤편에서 국밥집 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현준 소위는 휴가 중 아내와 부산 여행을 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현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아버지예요. 누군가의 남편이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순이가 품에 안긴 진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현준의 아내 지영이 진우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를 두셔서 진우 군은 행복하겠어요. 병원을 나설 때 이현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게요. 하지만 철수는 명함을 돌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뭘. 이현주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20년 전에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그 젊은 소위의 얼굴, 이현준. 지금은 소장이 되어 12사단을 지휘하고 있는, 그리고 진우가 바로 그 12사단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가방 속 수첩을 다시 만졌습니다. 이현준 소장. 그분이 맞아. 순이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진미옥 국밥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진우는? 힘들어하고 있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이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식중독 사고, 누명, 징계위원회, 그리고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철수는 수첩을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식자재 비리? 응. 진우가 3주 동안 매일 밤 적은 거야. 이 새끼가 감히. 철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평생 음식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식자재로 장난치는 것만큼 분노를 느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보, 순이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부대 사단장이 누군지 알아? 사단장? 응, 사단장 이름이 이현준이래.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현준? 설마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20여 년 전 시장에서 당신이 구해준 그 소위.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강도의 칼,
피, 젊은 군인의 떨리는 목소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 쓸 거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편지, 사단장한테 20년 전 일도 얘기하고 진우 일도 얘기할 거야. 그 사람이 기억이나 하실까?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순이는 주방 한쪽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2시 순이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지 몇 장이 구겨져 휴지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순이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12사단 사단장 이현준 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편지를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 뒤편에서 진미옥 국밥을 운영하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장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여 년 전 7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에서 소장님과 사모님께서 강도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소장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당시 육군 소이셨고 휴가 중이셨습니다. 남편은 어깨에 칼을 맞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소장님께서 명함을 주시며 은혜를 갚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명함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유모차에 생후 1년 된 아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소장님, 그 진우가 지금 소장님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27대대 취사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우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며칠 전 부대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우는 계란찜을 담당했고 그 계란찜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진우는 잘못이 없습니다. 진우에게 보급된 계란은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조리했습니다. 하지만 보급관은 장부를 조작하여 모든 책임을 진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우는 지난 3주 동안 식자재 비리를 목격해왔습니다. 장부에는 국내산 냉장육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 냉동육이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좋은 음식이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형편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동봉한 것이 그 기록의 사본입니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장부와 실물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일병이고 상대는 10년 경력의 중사입니다. 증거는 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12월 4일 진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진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소장님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아들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진우를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우는 남편을 닮았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 진우는 그 말씀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20년 전 소장님께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진우를 구해주십시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김순이 올림. 추신 동봉한 수첩은
진우가 직접 작성한 식자재 기록입니다. 부디 한번 읽어주십시오. 순이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아내고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진우의 수첩도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12사단 사단장 이현준 소장님 귀하. 12월 2일 화요일 아침 순이는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직접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사단장님께 꼭 전달되어야 해요. 등기우편이니까 본인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우체국 직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순이는 영수증을 받아 꼭 쥐었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12사단 사단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이 있었고 책상 뒤편 벽에는 태극기와 사단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현준 소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군인, 28년 군 생활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비서실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등기우편 도착했습니다. 앞에 놔둬. 부관이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나갔습니다. 이현주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시 중구 자갈치로 김순이. 김순이?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자갈치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이현주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현주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12사단 사단장 이현준 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이현주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리고 20년 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7월 어느 더운 여름날,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강도. 이현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휴가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부산 여행, 시장 골목, 칼을 든 남자, 공포,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한 사내. 제 남편이 소장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이현주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의 사내, 강도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낸 그 사람, 어깨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던 그 사람. 아저씨. 이현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저는 유모차에 생후 1년 된 아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소장님, 그 진우가 지금 소장님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27대대 취사병입니다. 이현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기가 유모차에서 울고 있던 그 작은 아기가 지금 자신의 부대에 있다? 그는 급히 나머지를 읽었습니다. 식중독 사고, 누명, 식자재 비리, 취사일지, 징계위원회.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이현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11월 7일, 장부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10kg, 실물 칠레산 냉동 뒷다리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수십 건의 기록, 날짜별로, 품목별로 철저하게 기록된 비리의 흔적. 이현주는 수첩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칼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순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사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사내의 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바른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연준이 그날 했던 말이었습니다. 20년. 그는 정말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찾고 싶었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명함을 돌려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은인의 아들이 자신의 부대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8년 군 생활 중 가장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부관. 예, 사단장님. 27대대 관련 긴급 지시다. 지금 당장 특별 급양 실태 점검을 준비해. 그리고 내일 아침 시간 맞춰서 예고 없이 부대 방문할 거야. 예. 갑자기. 어떤 이유로? 물어보지 말고 준비나 해. 헌병도 동행 준비시켜. 그리고 27대대 징계위원회 일정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연주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우를 구해 주십시오. 이연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8시 27대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은 각자의 임무로 흩어졌습니다. 취사장에서는 점심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취사장 구석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조리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시간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최상훈 상병이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예. 오늘 힘내. 상병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30분 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앞 번호판에는 별 2개가 그려진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단장 차량이었습니다. 보초를 서던 병사가 깜짝 놀라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에서 이연준 소장이 내렸습니다. 군복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했고 군화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실 부관과 군사경찰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사단장님, 보초병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대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필요 없다. 이연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내해. 취사장으로. 예. 대대 본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중대장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행정보급관도 땀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로? 대대장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특별 급양 실태 점검이다. 최근 식중독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예, 그것은 이미 조사가 끝났고 징계위원회가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취사장으로 안내해. 이연준의 말투는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행이 취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이 앞장섰습니다. 박철민 중사도 급히 합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취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조리 중이던 취사병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별 2개를 단 장군이 들어서자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쉬어. 최상훈 상병이 외쳤습니다. 취사병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진우도 감자를 내려놓고 줄에 합류했습니다. 이연주는 천천히 취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스테인레스 조리대, 대형 냄비들, 냉장고, 식자재 보관함.
그의 시선이 하나하나를 훑었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보고받았다. 이현준이 말했습니다. 원인이 뭐였나? 대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계란찜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으로 확인됐습니다. 계란은 어디서 보급받나? 군수가 보급 창고에서 받습니다. 이현준의 시선이 박철민 중사에게 향했습니다. 자네가 보급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박 중사가 경례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계란 유통기한은 어떻게 관리하나?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자재는 입고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합니다. 장부 가져와. 예. 박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장부를 가져오라고. 예.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박 중사가 급히 취사장을 나갔습니다. 이현주는 취사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중독 당일 계란찜을 만든 병사는 누군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병 김진우. 이현준의 시선이 진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일병. 짧은 머리에 까무잡잡한 얼굴. 그런데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이현준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편지 속에 그 이름. 유모차에서 울던 그 아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청년. 김진우 일병. 계란을 받았을 때 유통기한을 확인했나? 예,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었나? 하루였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대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것은 이미 조사. 내가 묻고 있다. 이현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대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은 계란을 왜 사용했나? 유통기한이 남아 있었고 버릴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조리했습니다. 어떻게? 평소보다 오래 쪘습니다.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보급되는 식자재는 어떤가?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박철민 중사. 대답해. 이현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진우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은가? 장부와 실물이 다릅니다. 순간 취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철민 중사가 장부를 들고 막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장부에는 국내산 냉장육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 냉동육이 들어옵니다. 어급 재료가 시급으로 바뀝니다. 김진우. 박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중사, 조용히 안 해? 이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중사는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계속해. 이현준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기록했습니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장부와 실물이 어떻게 다른지 전부 적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나? 생활관 사물함에 있습니다. 이현주는 고개를 돌려 비서실 부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부관 가서 가져와. 예. 부관이 급히 나갔습니다. 박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일개 일병의 주관적인 장부 1위 내놔. 이현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건넸습니다. 이현준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11월 7일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10kg. 11월 8일 국내산 냉장 목살 8kg. 11월 28일 계란 유통기한 12월 5일. 11월 28일 계란 유통기한이 12월 5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현준이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 중사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김진우 일병, 내가 받은 계란 유통기한은 11월 29일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박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장부에 분명히 장부는 바꿀 수 있다. 이연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중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부관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가져왔습니다. 이연준은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1월 7일 장부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10kg, 실물 칠레산 냉동 뒷다리살. 이연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계속 넘겼습니다. 수십 건의 기록,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장부는 어급, 실물은 시금. 박 중사, 예. 이 기록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건 김진우 일병이 잘못 본 겁니다. 업체에서 라벨을 잘못 붙였거나 3주 동안 매일 모든 품목에. 박 중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박 중사, 취사병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보급 창고로 가자. 이연준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일행이 보급 창고로 이동했습니다. 박 중사는 걸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식자재를 보자. 예. 박 중사가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고기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꺼내봐. 박 중사가 떨리는 손으로 고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연준이 받아들었습니다. 비닐 포장을 확인했습니다. 냉동 돼지고기, 원산지 미국산. 이연준은 장부를 폈습니다. 오늘 날짜,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중사의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박 중사, 저 차가 혹시 자네 차인가?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 그럼 차키 내놔봐. 예. 차키 내놓으라고. 사단장님, 그건 헌병, 저 차량 까봐. 이연준이 창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근처에 박 중사의 은색 SUV가 서 있었습니다. 예. 같이 온 헌병들 중 2명이 달려갔습니다. 박 중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취사병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차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단장님, 트렁크에 뭔가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연준이 창고를 나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따랐습니다. 박철민 중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 트렁크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이연준 소장이 다가섰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아이스박스로 보관한 투명한 비닐에 쌓인 선홍빛 돼지고기 박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연준은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중량 10kg. 부대원들이 먹었어야 할 고기였습니다. 이연준은 다른 박스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았습니다. 국내산 냉장육, 특등급, 어급 식자재. 주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 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철민 중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입 닫혀. 이연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그는 헌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차량의 모든 내용물을 증거로 확보해라. 사진 찍고 목록 작성해. 예. 이연주는 대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뒤 27대대 연병장에는 4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부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맨 앞쪽에는 이연준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헌병 2명이 박철민 중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이연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12사단 사단장 이연준 소장이다.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연주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김진우 일병이 지난 3주 동안 매일 밤 기록한 취사일지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취사병 대열에 서 있던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우 일병은 부대에 보급되는 식자재가 장부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것을 기록했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정확하게. 이연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11월 7일. 장부에는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10kg. 실제로 들어온 것은 칠레산 냉동 뒷다리살.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11월 8일. 장부에는 국내산 냉장 목살 8kg. 실제로는 미국산 냉동 앞다리살. 이연주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건, 2건, 3건. 수십 건의 기록이 낭독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1월 28일. 계란. 장부에는 유통기한 12월 5일. 실제로는 유통기한 11월 29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계란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계란으로 만든 계란찜을 여러분이 먹었다. 그리고 100명 가까이 식중독에 걸렸다. 이연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책임은 누가 졌나? 김진우 일병이 졌다. 계란찜을 만든 취사병이라는 이유로. 진우를 향한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유통기한 임박 계란을 보급한 사람이 따로 있다. 장부를 조작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어야 할 어급 식자재를 빼돌려 사복을 채운 사람이 따로 있다. 이연준이 박 중사를 가리켰습니다. 보급관 박철민 중사다.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부들이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 이연준이 외쳤습니다. 연병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박철민 중사의 차량 트렁크에서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들이 담긴 박스가 발견되었다. 모두 특등급이다.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갔어야 할 고기다. 병사들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박철민 중사는 이 식자재를 민간 식당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 대신 저품질 수입산 냉동육을 여러분에게 먹였다. 장부를 조작해서 자신의 범죄를 숨겼다. 이연주는 박 중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급관 변경거리가 있나? 박 중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중사, 넌 군인이 아니다.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부하들의 밥그릇에서 돈을 빼갔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연준이 헌병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행해. 예. 박 중사는 끌려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연준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우 일병 앞으로. 진우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연준 앞에 섰습니다. 차려. 진우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김진우 일병. 내가 기록한 이 일지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내가 용기 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매일 밤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면 이 비리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연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옳은 일을 했다. 부당한 것을 보고 참지 않았다. 내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 맞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주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 부대를 지켜줬다. 진우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연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내 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해주셨다. 강도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주셨다.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나는 약속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은혜를 꼭 갚겠다고. 하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 내 아버지께서 명함을 돌려주셨으니까. 이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내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다. 그 편지로 나는 내가 은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살렸고 오늘 넌 이 부대 전체를 살렸다. 고맙다, 김진우 일병.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고통받는 동안 내가 몰랐다. 이연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이 일병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에 모든 병사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연준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 맞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연준은 식당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도록. 부당한 것을 보면 참지 말고 옳은 일을 하는데 계급은 상관없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우 일병에 대한 모든 징계는 취소한다. 대신 표창을 추천하겠다. 그리고 이연준이 대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대장, 오늘부터 특별급양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식자재 입고 시 취사병이 직접 확인하고 장부와 실물을 대조하는 절차를 만들어다. 예. 이연준은 진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했다. 김진우 일병. 감사합니다. 진우가 외쳤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이연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20년 묵은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병사가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취사장으로 돌아온 진우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진우야, 다행이야. 내가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니. 최상훈 상병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지? 아닙니다. 진우가 웃었습니다. 다 같이 한 겁니다. 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너 진짜 멋있어.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무서웠어. 나도.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 할머니 말씀 때문에. 최상훈 상병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키신 말씀이야. 취사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부산 진미옥 국밥에서 김철수와 김순희 부부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진우한테서 전화 왔어. 뭐래?
사단장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됐네. 응, 정말 다행이야. 부부는 주방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진우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